지원 사업 꼭 합격하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세요. 백날 사업 계획서 예쁘고 보기 좋게 이미지 많이 넣어서 쓰셔도 이거 안 하시면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순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됐어요. 진짜 감사해요. 제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 꿀팁들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커뮤니티에 저한테 가장 궁금하신 것들 투표 올렸는데 역시 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신 거죠?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추가 꿀팁 영상 만들었어요. 날짜도 아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제 드디어 떴어요. 창업지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예창패는 3월 15일, 초창패는 16일에 마감이에요. 아직 사업계획서 작성 시작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이제 진짜로 서두르셔야 돼요. 사업계획서 제대로 작성하려면 빨리 써도 최소한 일주일? 참고로 저는 여러 번 수정하느라고 한 달 걸렸어요.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거에 대한 제 답변이랑 추가 꿀팁들 더 풀어보려고 해요. 저 진짜 꿀팁들만 푸는 거 아시죠? 지원 사업 꼭 합격하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세요. 먼저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제 샵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저 지원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도 뒤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부에서 무료로 창업지원금 준다고 하면 욕부터 박는 분들 있죠. 눈먼 돈, 세금 퍼준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려면 대출도 좀 받고 해야지 어디서 꽁돈 받으려는 수작을 부리냐고요. 이분들은 진짜 사고가 단순하신 분들이에요. 정부에서 창업지원금을 주는 이유, 세금으로 투자를 하는 명분이 뭘까요? 사업보국.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요. 기업 경영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부랑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이에요. 제 영상 보시고 관련 종사자라고 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마 심사위원 경험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추측해요. 이분도 여기서 말하시죠. 지원하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많이 내게 하려는 거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세금 어쩌고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서 제 채널에서 아웃 처리합니다. 요즘은 사회적 기업가, 신기업가 정신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은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 보국할 기업들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도소매, 내 돈벌이를 위한 1인 샵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제조나 기술 기반 창업일 때 지원할 수 있어요. 내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다던가 내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확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한다던가 이럴 때 신청이 가능한 거죠. 어떤 분은 카페 창업하는데 지원 사업 받았다는데요? 이 경우는 단순히 카페 창업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요. 카페는 일종의 작은 연구소 개념인 거고 차별점을 가진 원두 브랜드를 만들었다던가 수제청 브랜드를 운영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조랑 융합을 해서 신청하신 거예요. 카페는 그 제품들을 판매하는 여러 채널들 중에 하나로 포함된 거일 뿐이에요. 내가 카페 하려고 하는데 지원 사업을 받고 싶다. 그럼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인 제조, 기술 기반 창업이랑 융합을 잘 해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해내는 거는 대표님 역량에 달려있는 거죠. 두 번째, 1인 창업인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팀 창업에 비해서는 좀 불리할 수 있긴 해요. 왜냐면은 팀으로 창업을 하면 각각의 팀원들이 가진 장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1인 창업은 대표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팀 창업에 비해서는 좀 약한 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래도 그 사업에 필요한 역량이 대표자한테 다 갖춰져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면 핵심 역량만큼은 대표자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외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별로 갖춘 건 없고 핵심 역량은 외주를 줄 예정이다. 이러면 좀 힘들죠. 만약에 내가 가진 역량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 싶으시면 내 주변에 혹시 내가 선정되면 파트타임으로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지인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 지인이랑 얘기해서 파트타임 팀원으로 넣으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
저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하시고요. 보통 재직 중일 때 신청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물론 선정이 되면 퇴사하셔야 되니까 염두하시고요. 재직 중인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오히려 창업 아이템이랑 연관성이 있는 회사를 다니고 계시면 창업자 역량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이번엔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많이 주셨던 건데요. 네 번째, 저는 폐업한 적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우선 공고를 보시면 폐업하셨던 적 있는 분이어도 기존에 하셨던 사업이랑 다른 이종 업종이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데 동종 업종이면 폐업하신 지 3년 지났으면 가능합니다. 혹시 이 기준으로도 조금 애매하다 싶은 분 계시면은 공고에 들어있는 Q&A 문서 다 읽어보시고 꼭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담당자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말고요. 이거 꼭 확실하게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되는 줄 알고 지원했다가 합격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도중에 포기하셔야 돼요. 제가 중간에 지원 사업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도 담당자님한테 전화로 체크를 하긴 했었는데 담당자님이 아마 신청 가능할 거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아마가 문제였던 거죠. 아마 될 거다 이러면 안 되고 확실히 가능하다는 답변 들으시고 신청하세요. 제가 2017년도에 제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3일간 합숙 교육까지 다 받고 도중에 저는 지원 대상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걸 알고 포기한 적이 있어요. 1년 지나고 이 조건 다시 충족한 다음에 2018년도에 다시 지원해서 다시 합격했고 합숙 교육 또 3일간 들으면서 교육 담당하시는 담당자님한테 저 또 왔어요 하고 인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3일 합숙 교육 진짜 빡셌는데 의도치 않게 교육을 겁나게 수강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은 꼭 내가 이 사업 신청 자격을 충족을 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자, 그럼 이제 지원 사업 핵꿀팁들 풀어볼게요. 첫 번째, 창업 아이템 개요는 가장 마지막에 신중하게 작성하자. 사업계획서 가장 첫 장에 아이템 개요 장표가 있어요. 이 장표는 첫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계획서 작성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내 머릿속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것들도 좀 선명하게 정리되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계획서의 모든 부분을 다 작성을 하고 내 머릿속에 이 사업계획서 내용들이 명확해지면 그때 이 장표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한 페이지에 내 사업계획서 내용을 요약하는 거여서 핵심 내용, 단어들만 추려서 넣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심사위원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은 텍스트도 강조 표시 잘 해서 넣어주시고요. 제 전자책 보시고 후기까지 남겨주신 분들은 2016년도 사업계획서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에 제가 개요 작성한 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 전자책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제 카톡 나오는데 카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로 제 전자책 보시고 크몽에서 예전에 구매했던 전자책보다 더 좋았다. 30만 원짜리 강의보다 더 명확하고 퀄리티가 좋았다. 이 돈 아깝지 않다. 이런 평가 남기실 정도로 후기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실제 예시를 하나하나 다 들어드려서 내 거에 적용하기가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쉽게 볼 수 없는 꿀팁들도 있으니까 내가 올해 꼭 붙어야만 한다 하는 분들은 제 전자책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의 1년이 아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 꼼수가 아니라 지혜를 담았어요. 실제로 제 가이드를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쓰시려면은 대표님 사업 자체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백날 사업계획서 예쁘고 보기 좋게 이미지 많이 넣어서 쓰셔도 본질에 집중 안 하시면 떨어져요. 제 책 내용들을 모두 적용하시려면 책상에 앉아서만 쓰실 수가 없어요. 당장 하셔야 되는 거 진짜 많습니다. 이게 합격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인식 부분. 창업 아이템 개요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문제인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강화된 팁을 드릴게요. 먼저 지난 영상에서 문제인식 부분은 심사위원이 그 문제에 공감하게 해야 된다 했었잖아요.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 팁으로 내가 풀려는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문제면 더 좋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 누군가 해결 안 하고 그대로 냅두면 앞으로 얼마나 피해가 막심해질지 함께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주로 이런 문제들은 내 사업 아이템에 관련된 기사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좀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서 뉴스 탭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자금 계획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금 계획, 여기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써주셔야 된다 했죠. 여기 지뢰 많다고요. 제 전자책에는 이 지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의할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심사위원들이 좀 선호하는 자금 계획 항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이 자금을 써서 지원사업 기간 안에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비용, 특허 관련 비용이죠. 또 박람회 참가비, 박람회 참가를 위한 팜플렛 제작, 이런 것들이고, 박람회에 참가하면은 참가한 사진들로 나중에 지원금으로 이런 걸 했다 증빙하기도 좋고, 참가해서 뭔가 성과를 낼 확률도 높아지고, 오프라인 마케팅 계획 중에 하나로 넣으실 수도 있겠죠. 내 사업 아이템이랑 관련된 박람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나갈 만한 박람회가 있으면 자금 계획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기 좋은 것들에 비용을 집행하면 적어도 자금 계획으로 마이너스 날 일은 없으니까, 고민이셨던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작성에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진짜 이거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지원사업 마감일에 지원하는 거 진짜 제발 하지 마세요. 뭐 마감 시간 당일 오후 4시까지니까 한 3시쯤 지원하지 뭐. 제가 당일에 신청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서버가 미친 듯이 느려져요. 자꾸 튕기고 오류가 나요. 아무리 오류 때문에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얄짤없습니다. 나는 그냥 지원도 못해보고 탈락인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사업계획서 한 번에 날려버리지 마시고 제발 적어도 2, 3일 전에는 지원 완료해주세요. 그래서 말인데, 저한테 사업계획서 코칭 받으실 분들 꼭 빨리 신청해주세요. 그래야 코칭받은 내용들, 사업계획서에 보완할 시간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안전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도 본업이 있어서 신청하신 날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꼭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하시고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 참고로 사업계획서 코칭은 제 전자책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추가 비용 받고 해드려요. 제가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신청자분 너무 많으시면 신청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신청 마감되면 고정 댓글로 같이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정부지원사업 신청하면서 겪었던 제 약함들 토대로 정보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발표 준비 관련 팁들도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제 약함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었길 바랄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강함이 되는 정보들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순별이었습니다.